황인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살벌하게 욕을 전국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감 있는 거들먹거리는 말투나 인터뷰들도 있었지만 샤브컷 자신 있죠. 죽일 수 있죠,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휘테커 이긴다, 아데사냐 이긴다, 샤브캇 이긴다, 션 스트링랜드 이런 애들은 뭐 너무 못한다, 코빙턴 뭐 아예 그냥 족밥이다, 뭐 이런 멘트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옛날 했던 것들 녹화된 것들이 밈으로 농락되는 리뷰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걔를 보면은 약간 뭐랄까 조금 띨띨해 보이잖아. 황인수랑 붙은 애. 약간 걔를 보면은 거인들 중에 키 크고 등치 큰 애들 중에 좀 느릿느릿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이게 말투도 행동도 액션도 좀 느린 애들이 있어. 버퍼링 걸린 애들. 약간 그런 시골 농부 애들 중에 한 8남매 낳는데 그 중에 좀 가장 모자라네. 약간 그런 띨띨하게 생긴 스타일이에요. 막 와일드하고 폭력적이고 날카롭고 빠르고 야무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맥콜인가 그 새끼. 그 새끼도 마지막에 황인수랑 싸우다가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자기가 라운드 점수 이기고 있다고 또 발잡고 늘어지더만. 그거 보고 데이나 화이트가 아이고 저 새끼도 UFC 갈 생각 없구나. 어떻게든 그냥 생명줄이라도 유지하고 시간이라도 뻐길라고 발잡고 또 늘어지는구나. 그리고 테이크다운도 너무 쉽게 됐어. 대충 그냥 미니까 또 넘어져. 그러니까 이제 뭐 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긴 새끼도 아 저렇게 점수 판정 비비기로 이기는 개새끼를 들여보냈다가는 UFC가 좆된다. 둘 다 간절함 절박함 절대 없고 재밌는 경기 시원한 경기 화끈한 경기를 해야 여기서 뽑히는 건데 UFC 메인 경기도 아니고 아예 UFC에 계약돼서 들어온 경기도 아닌데 일부러 더 화끈하고 시원하게 극단적으로 무리를 하더라도 보여줘야 되는 무대에서 발잡고 비비기 들어가면서 지랄 연병하는 걸 보고 맥콜인가 저 띨띨한 새끼도 아 뽑으면 안 되겠다. 아 간절함 아예 없구나. 이렇게 된 거지. 거인들 중에서 다운존 같이 그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버퍼링이 걸려있다, 버그가 걸려있다, 모자라 보인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맥콜이가 그런 새끼였어. 아, 행동도 말투도 생긴 것도 몸땡이도 그냥 동양의 거인 같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맥콜이 같은 새끼는 타격만으로 프로 가기는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 리치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다리 길이부터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명현만처럼 존나게 느림보다 이런 거 아니면 타격만으로 프로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 맥콜이 새끼가 잽이나 팔을 뻗으면 황인수는 다아요. 어디서든. 근데 황인수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양에서 다 자기보다 피지컬이 구리거나 아무리 좋아봤자 자기랑 키가 비슷한 애들을 요리했단 말이야. 운동신경도 재능도 실력도 자기보다 모자란 애들을. 황인수의 원툴 스트레이트 2가 먹혔던 거는 내가 말했듯이 동양인들 국내 애들 똑같은 피지컬 똑같은 키 자기가 우월한 신체 조건에서 맞췄던 거예요. 그게 박시원 황인수 둘 다 똑같아. 근데 자기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애들이랑 붙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지. 나보다 키가 훨씬 큰 애들을 상대할 때는 일단 3방 정도를 날려야 돼요. 한 번 날릴 때. 그래야 주먹이 닿을까 말까야. 칼릴 라운트리가 잘했다고 평가받는 게 페레이라 잡을 때 이미 들어갈 때 3방의 훅 정도는 날려야지 페레이라 얼굴에 닿을까 말까란 말이야. 그래서 저 아이원트 좀비 정찬성이가 이 단발로 때리지 말고 연타로 여러 가지 주먹을 셋업을 날리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리 좁혀가지고 때려야 되잖아. 리치 차이가 나니까 거리 좁혀서 때려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황인수는 들어가가지고 클린치를 하면서 개싸움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좀비가 막 인수야 정신 차려 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때려야 돼. 너 전사지 너 전사 맞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처럼 얼굴 대주면서 면상 대주면서 세네대 맞더라도 네가 달려가서 존나 패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황인수 선수가 경기할 때 생각은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밖에 있는 이제 네 생각이고 안에서 경기하고 있는 나는 맞고 싶지 않다. 그리고 본인은 경량급이니까 패더급이니까 그랬고 미들급에서 내가 맞아보니까 아 이거 세네대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맞기가 싫어. 맞으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UFC 그 컨텐더 시리즈에 나가지 말았어야 돼. 왜 그러면 거기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나가서 자기가 기절하든 상대방을 죽이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정찬성이 포스가 없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황인수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명령을 하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주문을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구걸을 하고 있고 부탁을 하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어. 인수야 너를 정말로 존경하지만 너를 정말로 존경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수야 제발 한 번만 더 때려보자. 때릴 생각 없니? 한 번 그래도 맞서 싸워보자. 주먹 한 번만 더 내보자. 부탁 구걸을 하고 있잖아.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나 포스나 이런 게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압도하지 못하는 거죠 선수들을. 그래서 UFC 이번에 컨텐더에서 5명 승리한 애들 5명 중에 4명은 다 UFC 계약하고 진출했어요. 한 명 누구? 그 모자란 거인증 걸린 새끼 그 맥콜이라는 새끼 빼고. 다운존 같이 생겼잖아 이 새끼가. 버퍼링 심하고 버그 심하게 걸려있잖아. 얼굴도 걔가 공격적이고 뭐 와일드해 보이지가 않잖아. 옛날에 뭐 퀸튼 잭슨이나 반달레이 실바나 막 갱스터 같거나 뭐 사마페 같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병신이잖아요.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병신 된 거야. 눈탱이만 밤탱이 돼가지고. 근데 병신이 마지막에 뭐 다운될 것 같고 KO 될 것 같으니까 눈탱이 맞고 병신 되니까 황인수 다리 잡고 늘어지잖아. 시간만 끌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이겨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개족밥들은 UFC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증오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황인수 선수랑 원식이 형님이 사실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예요. 황인수 선수도 이번에는 반드시 꼭 할 거면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고, 박원식 형님도 야차와의 경기는 절대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야. 차라리 안 이길 거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경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거 딱 한 경기로 파이트머니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의 행보, 앞으로의 이미지, 앞으로의 가능성과 여론, 민심 이런 어마어마한 나머지 것들에 섞여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경기는 이겼어야 됐어. 근데 이제 그거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는 우리였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보는 구경하는 우리로서 뭐 어떡하겠어요. 본인들이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원식이 형님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김동현 전성기처럼 투지나 패기나 열정이나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뭐 그런 절실함이나 막 이런 것들은 안 보여가지고 그거에서 엄청나게 악플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나는 황인수 선수 싫어하지 않아요. 난 오히려 좋아하는 쪽에 속했어. 지금은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할 뿐이죠. 황인수의 체급은요, 개체량 때 체중 잴 때 얼굴을 보면은 그냥 뚱뚱합니다. 그냥 밥 먹다 라면 먹다 어제 족발 먹다 나온 사람 같아요. 몸 상태는요, 지방 존나 많아요. 그렇다고 근육이 있냐, 날렵하냐, 날카롭냐? 아니요. 지방은 존나 많은데 근육이 없습니다. 옛날에 명현만 하고 100kg로 뛸 때가 지방이 더 없어요. 그 이유는 나는 알고 있고, 그때가 100kg인데도 명현만 하고 할 때가 더 빠르고 지방도 더 없고 몸도 더 좋아요. 근육도 더 있고. 근데 이번에는 미들로 뺐는데 뺀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로 나온 것 같아. 이게 물렁물렁해서 지방은 존나 많은데 근육이 아예 없잖아요. 골격도 작고. 그냥 이거는요, 웰터급에서도 지금 상위 라인 애들은 키가 18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90 근사치야. 제일 작은 애들이 웰터에서도 그래도 한 185는 돼야 된단 말이야. 뚜렷한 장점이 없으면. 존나게 극강의 장점이 있으면 80 이하여도 돼요, 웰터에서. 근데 황인수의 정확한 체급은 사실 UFC에 갈 거면 라이트급이에요. UFC 라이트급 애들보다 사이즈가 미들로 나갔을 때도 비슷하거나 근소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웰터도 아니고요, 그냥 라이트까지 빼야 되는데, 황인수가 이번에 정찬성이랑 그 욕탕에 들어가서 사우나 하면서 1kg 뺄 때 전전긍긍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옷을 4번, 5번, 8번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정찬성을 설득해 가면서 이제는 빠졌을 거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 땀 많이 난다, 나 수분 조절 다 됐을 거다, 체중 한번 재보자, 이 얘기를 20번을 넘게 꺼냅니다. 근데 좀비는 거기서 황인수의 비위를 맞추느라, 아 인수야 정말 너를 존중하지만, 정말 너를 존경하지만, 리스펙은 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옛날에 황인수가 이제 정찬성을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가 정찬성이 황인수보다 체급이 낮고 정찬성을 황인수가 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체육관을 안 다녀본 애들, 격투기를 안 해본 애들이 아 사회에서 그런 게 어딨냐, 어른끼리 그런 게 어딨냐, 사회에 나오면 재력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든 직업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게 정해지는 거지, 무슨 동네 애들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덩치로 체급으로 힘이 센 걸로 서열과 기강이 잡아지냐라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전형적인 일반인 개돼지의 생각이에요. 왜냐면 체육관을 안 다녀봐서. 누구 한 명의 기강을 잡으려면요, 야 너 나한테 깍듯이해, 너 사람들한테 예의범절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격투기 도장을 다니면은 이 사람들이 착하게 하는 이유, 깍듯하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 나름대로 세다고 가봤자, 나름대로 좀 배웠다고 해서 가봤자 제일 센 애가 있어요. 그게 헤비급이든 UFC 선수든 현역 격투기 선수든 누가 있어. 그럼 그 새끼가 저 새끼 좀 건방진데?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한번 잡아줄게. 그 명분과 핑계로 스파링 잡아준다라고 데려다가 존나 팬단 말이야. 어차피 명분 좋잖아. 합법으로 개 팰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정찬성 체육관에서 정찬성이 황인수 두들겨 팰 수 있어요? 그 밑에 최두호가 팰 수 있어요? 좀비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팰 수 있어요? 그 체육관에서 황인수를 누가 두들겨 팰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 세상이니까 기고만장하고 당연히 말을 안 듣죠. 왜냐? 자기가 제일 세고,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플랜만으로도 다 국내는 잡았으니까. 근데 그 국내가 그건 통한다니까. 단타로도 국내 무대는 통하니까. 왜냐면 국내 애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럼 정찬성도 왜 황인수와 서열과 기강이 그러냐? 만약에 정찬성이 은간우 몸이야, 은간우 피지컬이야, 은간우의 힘을 갖고 있어. 야 인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댔지. 너 내가 알려줄게. 너 내가 잡아줄게. 스파링 한번 해보자. 그래 존나 두들겨 패봐요. 그럼 사슴이 돼요, 노루가 돼요, 고라니가 돼요, 토끼가 돼요. 날다람쥐 병아리로 가다가 소멸이 된다고, 증발을 한다고. 근데 정찬성이 66kg 해골 해부도 체급에서나 뛰던 사람이고, 황인수는 지방으로 미들급이니까 그래도 황인수가 키도 크고 피지컬이 더 낮잖아. 못 두들겨 패면은 서열을 못 잡는다니까. 다들 두들겨 팰 수 있는 애들이 있어. 박준영 체육관에는
아무리 까불어도 박준영하고 정다운이 잡아주지. 그럼 그 밑에 새끼들은 그냥 존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굴릴 수 있는 애가 이제 김동현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황인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 정찬성은 얘가 나보다 세? 아니 여러분들이 회사원이 아니라니까?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아니야. 일반 원목과 사무직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이건 싸움을 하는 애들이라고. 자기의 직업에서 자기의 종목에서 자기보다 더 잘해야 말을 듣는다고. 근데 황인수는 운이 좋아서 멸치 체급, 해골 해부도 체급에서 UFC 나갔다가 몇 번 승리해본 애로 정찬성을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보다 약한 애. 지금 스파링 뜨면 지가 날 이겨? 그래서 너 나보다 세? 너 나랑 스파링 할 수 있어? 너 경기력 좋았었어?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면 내시경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통제 방법이 딱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찬성도 자기가 10살 이상 많고 UFC 커리어도 비교도 안 되고 격투기 선수로서의 위치도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정찬성이 황인수한테 구걸하고 호소하고 부탁을 하고 있겠어? 인수야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세컨 멘트는 없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래. 기절도 안 했는데. 인수야 정신 차려. 인수야 제발 때려야 돼. 이러고 있잖아. 그래 와가지고 1라운드 끝나고 앉으니까 정찬성이 막 화를 내거나 명령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못 시키니까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하고 구걸을 한다고. 근데 황인수는 거기서 태도가 어때요? 만약에 자기보다 선배거나 자기보다 어른이거나 자기보다 형이거나 존중을 한다면 듣는 척이라도 하겠어. 아니면 대답이라도 하겠어. 눈이라도 쳐다보겠어. 근데 정찬성은 막 열정에 악에 받쳐서 막 말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걸 조심조심 하면서 그런 걸 황인수는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건성건성 그려려니 말려니 아유 배도 좀 고프고 목도 좀 마르고 이따 집에 가야지. 안 되면 마는 거고. 에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사람으로 봐야지 통제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정찬성이 더 셌으면은 나 찬성이 형한테 할 말 많습니다. 나 좀비 체육관에 서운한 거 많습니다. 섭섭한 거 많습니다. I want 좀비. 이거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정찬성이 그나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고 체급도 낮고 왜소하니까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단타가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안 통한대. 그럼 네가 나 이겨? 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황인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황인수 선수가 뭐 나를 때린다, 손부터 먼저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처럼 황인수 선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요. 그 이유는 맥콜이랑도 싸웠을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손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이 습관이 맞아요. 사람을 보면 말보다는 손이 먼저 올라간다가 맞는데 맥콜이랑도 싸울 때 보면은 올라간 손으로 때릴까 말까 고민만 갈등만 15분 동안 하는 걸 봤죠. 그것처럼 이 사람이 성품이랑 인성이 좋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약하다 보니까 손은 올라가. 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 근데 거기서 고민과 갈등을 15분 이상가량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래 어차피 날 봐도 만약에 이제 습관처럼 손이 딱 올라갔다 그러면 때릴까 말까 하면서 이 원더걸스처럼 앞뒤로 이제 스텝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걸 때려 말아 이거를 맥콜 환타 사이다 이러면서 이제 와리가리 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랑 자꾸 이간질을 엮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차피 손이 올라간다고 해도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손은 올라가. 문제는 근데 사람을 안 때린다니까. 격투기 선수인데. 미리 내 제안해줄게. 맥콜이 딱 잡았지. 이거를 그냥 그냥 대패 삼겹살 팔아야지 그냥 이거야. 근데 왜 자꾸 나랑 이간질을 하는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품하고 인성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이레짐인데 스웨디 씨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황인수 선수는 습관 자체가 이게 이렇게 딱 잡아놓고 손 들어놓고 그다음 고민을 거기서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끝나고 나서 티타임이에요. 싸울까 말까 이렇게 한번 고민하고 땀 흘리다가 끝나면 바로 커피 찾으러 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앞머리 넘기면서 내 간절함이 그냥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이세요. 좀비가 정찬성이 라이브를 하면서 한 말이 사람들이 황인수가 김동현 욕을 계속 하는데 김동현 얘기를 하는데 네가 왜 가만히 있냐 욕 못하게 해라 이러니까 정찬성이 이제 그걸 내가 시켰냐. 자기가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떡하냐. 내가 시킨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얘기하냐 자꾸. 이거야 당연히 잘못 없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반문하는 대부분들의 입장은 그거야. 과연 매미 김이 과연 김
김동현 밑에 있는 고석현이 I want 나는 원합니다 좀비와의 파이트를. 이러면서 고석현이 좀비욕을 뒤지게 하고 다녀요. 좀비한테 맞짱을 뜨재요. 좀비와의 사생활과 일화들을 여러 가지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뒷방 까고 다녀요. 그러면은 매미킴 김동현이 고석현을 가만히 둘까요? 내가 시켰어요? 내가 얘기하랬어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뭐 어떡해요? 이러고 있을 거냔 말이지. 김동현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김동현이 고석현보다 싸움을 잘하냐 뭐 이걸 떠나서 더 강하냐를 떠나서 김동현이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 고석현 이런 애들보다. 같은 분야 같은 종목의 선배 또 레전드로서의 대우와 존경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상욱이라든지 고석현이라든지 거기 윤창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김동현한테 리스펙, 대우, 존중, 깍듯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왜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형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한테 깍듯하게 한단 말이야. 체중이랑 운동이랑 뭐 육체적인 강함 상관없이 그게 그냥 너무나도 상식적인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어른한테는 선배한테는 존중과 예우를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하여튼 김한슬이가 이게 이 친구가 눈치가 없어. 아까 모른 척 넘어가야 되는데 저거를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야. 아 내가 저러면 혼내면서 우리가 저러면 혼내면서 왜 인수는 가만 냅둬요? 인수는 왜 모시고 있어요? 인수는 왜 상전처럼 밥을 떠다 줘요? 이런 거야. 그러면 고점이 뭐라 그래? 그냥 눈을 좌우로 흘기면서 머리만 긁고 있는 거야. 아씨 어떻게 대답하지? 아씨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황인수는 김한슬한테 쌍욕도 받잖아. 4살 차 형인데. 아니 그러니까 황인수는 그거를 이거 주먹으로 서열을 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개 두들겨 팼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더만. 그러니까 김한슬이가 4살이 더 많은 게 맞아요 황인수보다. 근데 인간 취급을 안 하더만. 그 두들겨 패고 나서 그것도 KO 피니시도 아니었는데 판정패로 이기고 나서도 그렇게 딱 서열이 정해지더만 기강이. 그걸 KO로 이겼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존댓말 안 했겠는데? 저기 황인수 김동현한테 욕하는 것 좀 그만하라고 해라 하면은, 아니 사람이 처세라는 게 행동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정찬성이 쪼개면서 아 그거 내가 시켰냐, 그 황인수한테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의 위치가 본인의 지위가 본인이 한국에서 엄청난 대표와 레전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봐도 그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예의 범절을 지키고 서로한테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서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인수가 자기가 동생이고 배웠었던 사람이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행동을 해도 되는데 나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거는 왜냐면 분명히 예의 범절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카바를 친다고? 그 내가 시켰냐? 그 황인수한테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치마에프 있죠. 함자트 치마에프가 우스만인가 길버트 번지랑 붙을 때 이 새끼가 사실 거기서 말은 못했는데 이 손이 부러져가지고 레슬링을 못하겠으니까 손목이 부러져서 타격으로만 했어요 치마에프가. 근데 세컨한테 상대방들한테 전달될까봐 그런지 어쨌든 그 영상에서는 대답을 안 해. 야 너 레슬링 하라니까 그라운드 하라니까 왜 자꾸 타격해? 이렇게 몇 번 얘기해 세컨이. 근데 치마에프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침 튀기면서 거의 때리려고 하면서 얼굴을 1cm 앞으로까지 가깝게 가면서 세컨들이 치마에프를 패려고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개쌍욕을 해요. 여기 눈앞에 와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코치진과 세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정찬성이는 어땠냐면 황인수가 이번에 그 맥콜이라는 탄산음료랑 경기를 할 때 불화 아니라 영상 다시 봐봐요. 두 손을 모았어. 찬성아 제발. 찬성아 너 전사지. 너 주술사야? 도사야? 전사야? 너 전사 맞지? 제발 때려주라. 때리면 안 돼? 한두 대라도 때려봐. 맞고만 있지 말고 제발 부탁할게. 구걸할게. 호소할게.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그게 구란가 영상 한번 봐봐요. 두 손 모으고 있어. 요러고 황인수한테 요러고 있어 앉아가지고. 인수야 제발 때려보자. 한두 대라도. 네가 천성이 여린 건 알아. 마음이 착한 거 알아. 하지만 한 대만이라도 일반인한테만 손 올라가지 말고 제발. 아니 거기서 전사인지 주술사인지 도사인지를 왜 물어보고 있냔 말이야. 진짜 찬성이랑 이거 황인수 조합이 이게 뒤지는 조합이네. 듀엣이. 아니 보니까 제가 좀비짐에서 연습할 때 김한슬 코뼈 부러뜨리고 뭐 신림고릴라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자랑 이빠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한국 사람들은 많이 패는데 에코리는요 더 건강해졌어. 얼굴 눈탱이에 멍 하나 들고 말고는 몸이 더 건강해지게 만들어주고 마사지만 해주고 스웨디시만 해주고 돌아왔단 말이야. 그러고 커피나 마시고. 인수 바리스타에도 될 듯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찬성은 결국에 내 생각엔 이래요. 얘네가 민심이 좋아지고 이 백성들과 군사들을 아우르려면 글로벌로 갈 거고 전국구로 갈 거고 GFN이라는 격투기 단체를 흥행시키려면 황인수의 어느 정도 잘못도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도 괜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격투기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보다 어떻게 테크닉이나 스킬적으로 더 많이 알겠어요. 저들이 전문가인데.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정찬성은 손을 모으고 구걸을 하고 있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무속인을 빙의해가지고 무당처럼 하고 있어요. 황인수는 먼 산 보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어요. 버퍼링 걸려 있어요. 이따가 커피 마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정찬성은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쉴드 이빠이 쳐요. 내려오자마자 황인수는 자기의 경기 과정 모니터링, 자기가 어떻게 싸웠는지 후회를 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아메리카노 머신으로 뛰어갑니다. 그걸 공짜로 UFC PI에서 얻어먹으려고. 그 자체의 태도가 간절함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미국 놀러 간 거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어차피 백발로 갔으니까 UFC 그냥 인백으로 한번 놀러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정신력, 태도, 마음가짐, 성품, 준비 과정에서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인인데 어떻게 스킬이나 테크닉이나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훈련이야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근데 관계 정리가, 여기 김한슬도 얘기하는 거 봐봐. 얘 지금 존나 억울해하잖아 김한슬이. 아니 찬성형이 나한테는 개지랄하는데 왜 황인수한테는 받들어주면서 왜 아부하첨하면서 뭐시지? 간고말이 대중들 공감이 안 되고 억지스러운 말이었다면 애시당초 이슈도 안 됐지. 모두가 공감되게 말했으니 이슈가 되는 거지. 이러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정찬성 선수는 MMA에서 국내 누구도 인정할 만한 전설이자 업적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역사적인 업적을 이뤘단 말이지. 정찬성, 김동현 선수는 그건 맞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고 리스펙하고 MMA에서 대단한 결과물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야. 뭐 황인수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선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헬스를 하는 내가 그 두 명에 대해서 내 의견과 생각을 여러분들 앞에서 나열하고 얘기했는데, 내 말이 만약에 100% 중에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려. 그러면은 나 욕 뒤지게 먹어요. 당연히 정찬성, 황인수 편을 들면서 네가 전문가냐? 네가 격투기 선수냐? 네가 해봤냐? 네가 MMA를 뭘 하냐? 이러면서 나를 조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하고 동감하고 내면 내시경의 진단에 확신하면서 똑같다고, 맞췄다고, 확실하다고, 무당이냐고, 무속인이냐고, 불판 열자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정찬성이 얘기하잖아. 아 인수가 뭘 잘못했냐? 인수는 이미 검증이 된 이르짐인데 내가 지내봐서 안다. 인성하고 성품이 검증을 넘어섰다. 여기서 보면은 정찬성이가 어제 이렇게 딱 올렸어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황인수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황인수 선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내 말에 답변하는 시간만 그냥 3-4시간 가량 가져버렸어요. 조제알도랑 맞짱 뜰 때도 저런 식으로 긴장하진 않았었는데, 아니 일개 동네 헬스 트레이너인 주 종목 나의 필살기는 레터럴 레이즈인데 이 격투기 레전드 조제알도와 타이틀전을 치렀던 정찬성 선수가 바로 다음날 라이브를 열더니 3시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때려버립니다. 나는 무려 내 필살기는 카프킥도 로우킥도 하이킥도 아닌 레터럴 레이즈예요. 근데 갑자기 커피 논란, 기강, 인수가 나보다 세다니, 간고 손 올라간다, 제가 말해드릴게요, 해명합니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방송을 한 거예요. 아마 정찬성이가 황인수한테 협박을 받으며 영상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정찬성 선수가 황인수라는 그 세 글자의 이름만 나와버리면은 갑자기 기겁을 하더라고. 한마디로 정찬성은 황인수가 모든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 황인수 선수도 나를 이제 저격하는 영상에서 뭐 그 사람은 격투기 좀 안 해봤으면서, 그 사람 나랑 인맥도 겹치면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 팩트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격투기 해봤대요. 저 사람 시험 나갔대요. 저 사람 나랑 건너 아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정찬성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가 팩트다 아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한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질문과 내용과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디 대학교를 나왔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뭐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존비짐에서 훈련하는 영상에서 이 김한슬이는 1990년생이에요. 그리고 황인수는 한 94년생인가 95년생인가 될 거예요. 근데 정찬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인수 지금 저기서 뺑기 치고 있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혼내잖아요. 이빠이 잡아 족치잖아요. 근데 왜 인수는 안 혼내요? 하는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난 그때 알았음. 코조미 황인수의 눈치를 겁나봄. 이때 마음에서는, 내면에서는, 내장기관에서는 정찬성이 뭐라 말하고 있냐? 한슬아 제발 그만해라. 저기서 내가 닥달하고 혼냈다가는 콜아웃 받는단 말이야. UFC 못 가고 나중에 자기가 나한테 원한 가지고 있는 거 로드 FC 가가지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 쌓인 거 많습니다. 좀비 체육관에서 다 좋았던 거 아닙니다. I want 좀비. 다들 체급 차이 난다고 하는데 정찬성 형님 요즘 회식 많이 하고 야식 많이 해서 체급 거의 비슷합니다. 파이트 머니 내가 돈 안 받더라도 맞춰주겠습니다. 찬성 형 레전드입니다. 매치 잡아
잡아주십시오.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나 좀비 체육관에서 다 좋았던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 정상섬 체육관 다닐 때 밥도 조금 먹게 했습니다. 꽁치 3분의 1로 반 나눠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 많았습니다. 지금 다 밝힐 겁니다. I want 좀비. 한슬이한테 김한슬이한테 그걸 말할 순 없으니까 제발 마음속으로 그런 거야. 제발 한슬아 아가리 닥쳐라. 그러다가 나 코라웃 받는다 이 새끼야. 너도 조 털렸잖아. 지도 개 두들겨 맞아놓고 나까지 두들겨 맞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김한슬이가 일부러 딱 저렇게 얘기하잖아. 저게 뭐야 찬성이요? 분명 우리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인수를 어려워하지? 왜 인수 안 혼내요? 이러고 있는데 정찬성은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미킴이 당한 걸 봤거든. 로드FC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콜아웃 때리거든. 황인수랑 정찬성을 비교하면 황인수는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좀 씩씩하게 어딜 가도 항상 1번이고 대장이고 잘 나가고 자기가 꿀려본 적도 없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정찬성은 뭐 자기가 얘기하기로도 조용했고 없는 듯이 지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조용하고 묵묵하게 없는 듯이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야 정찬성이가. 그러면 둘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도 평생 체육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기강과 서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 예를 들어 우리 군대 나왔잖아. 근데 군대에서 기강하고 서열이 없어봐요. 군기가 없어봐. 야 앞으로 나가 전진. 야 후진. 대각해. 그 명령이 전달이 안 되잖아. 전달이 돼도 안 듣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프로페셔널에서는 운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군대든 운동이든 요리든 종목을 상관없이 당연히 그게 있어야지. 명령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하달하는 사람, 서열, 기강, 군기가 없어도 된다고? 그게 이제 정찬성의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래잖아. 결과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찬성 말이 힘을 못 얻고 공감을 못 얻는 거예요. 사실 원래는요 나같이 구독자 뭐 12만 되는 애가 정찬성이가 구독자가 한 120만 되잖아요. 그리고 걔는 UFC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레전드잖아. 걔가 그냥 원탑으로 레전드잖아 성적으로 봤을 땐. 근데 여론하고 민심하고 공감이 어때요? 정찬성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내가 이상한 소리 했으면 전 국민이 나를 가만 안 놔둬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걔는 지 종목이고 지 주요 메인 종목이잖아. 나는 내 메인 종목도 아니고. 아 고종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기질이 잘못돼 있으면은 모든 게 잘못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옛날부터. 내가 군대에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중대장이었나 소대장이 야 여기 파. 군대에서 그러면은 한 30명 50명 가가지고 뒤지게 팠어요 옛날에. 그럼 삽으로 팠죠. 큰 우물같이 생겼어. 한 4-5시간 판 거야. 그랬더니 저기다 있다가 중대장이 와요. 2시간 있다가. 그래가지고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야 임마 거길 왜 파? 너 이 새끼야 이걸 왜 파고 있어? 그러니까 소대장이 머리를 긁으면서 여기 파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파라고 지시사항 나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개새끼야 거기가 아니라 저기잖아. 거긴 아예 다른 동네야. 15분 더 가라니까 이 새끼야. 그렇습니까? 야 이 새끼들아 다시 묻어. 이게 일반적인 군대예요 내 나이에는. 그러면 거기서 병사들 다시 묻고 있어요. 그럼 5시간 동안 파고 다시 묻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위에 대가리가 이 상사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명령이 이제 잘못되잖아요. 그럼 밑에 애들이 결과가 좋을 수도 없고 그 과정이랑 스토리에서도 그냥 완전 씹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통솔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따까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장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욕은 하더라도 일단 앞에서 하극상은 못하니까 이제 듣고 있는 거야. 뒤에서는 대신 욕 뒤지게 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동현 체육관 하바스라든지 박준용이랑 정다운 거기 체육관 어때요? 서로 예의범절이 깍듯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라니까. 평균이고 당연한 거야. 아니 회사 생활할 때도 내가 이제 모르는 나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으면은 깍듯하게 하는데 운동을 하는 새끼들이 체육을 하고 시합을 나가고 사람을 때리고 서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부대끼고 안 그러면 다칠 수가 있고 누굴 팰 수가 있고 기강이 흐려지고 군기가 흐려지면 위험하고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기강이 필요가 없다. 서열과 군기가 필요가 없다. 그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냐고 국민들이. 김한슬이를 대하는 황인수의 태도를 보세요. 10마디 하면은 8마디 정도가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거 있죠. 좀 만만하거나 무시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형한테는 아 이거 했어? 아 이거 뭐 이거 없잖아. 아 형 밥 먹었다면서요.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3마디 정도 하면은 5마디 정도 하면은 3-4마디 정도를 반말을 하고 1마디 정도를 존댓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존댓말을 해요. 근데 황인수가 김한슬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니까 사람 새끼로 안 봐요. 황인수가 그 뭐 장애인 발언했다 그러면서 또 김한슬이 황인수한테 먹힌 거 아니다. 그에 대해서 해명을 어제 뭐 4시간인가 했대요. 그러면서 뭐 나한테도 해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뭐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자기가 안 먹혔다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 가져오면서 얘기하는데 믿어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해명은 그거예요. 그 김한슬
기만슬의 해명은 정찬성하고 황인수는 나이가 들어서 만나서 자기랑 이제 기만슬 정찬성처럼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는 형 동생이.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이가 황인수가 좀 더 어리긴 하지만 황인수랑 정찬성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사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정찬성을 좀 카바를 쉴드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라이브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절어. 말을 좀 더듬어. 근데 이제 기만슬도 내가 왜 갑자기 따까리가 돼 있지? 내가 왜 시다바리가 돼 있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뒤치다거리 해주더니 자빠리가 돼 있네. 그래서 그거를 해명을 막 진땀을 흘리면서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실시간 채팅 댓글로는 뭐가 올라오냐면 간고 말이 정확했구만. 간고 말이 맞았네. 간고 말이 정확하네. 와, 간고가 정말 무당이네. 그 얘기만 계속 올라오더라고. 해명을 하면 할수록 기만슬이가 말 더듬으면서 그 해명하는 걸 보니까 그 양반이 평생 그 싸움만 해봤지 이런 거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근데 걔네는 입장이 지금 애매한 게 봐봐, 기만슬이 황인수랑 전찬성을 좀 카바치지, 좀 방어하죠. 근데 방어를 하면은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도 이상한 놈이다. 너도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뒤통수를 까가지고 사실 얘네가 이랬어요. 얘네 좀 이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의리 없는 새끼, 배신자, 야비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 그 친구들은 좀 그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